갑신정변 결과 볼게요.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죠. 왜? 갑신정변의 문제를 해결한 게 청이었죠. 그러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개화 세력은 위축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갑신정변으로 조선과 청나라 간에 조약을 체결한 건 없어요. 이모군란 때는 그래도 조청상인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을 하잖아요. 하지만 갑신정변 때 조선과 청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은 없다. 대신에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한 조약은 있어요.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천진이라고도 하고 텐진, 중국어로는 텐진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조약을 체결한 건데 여기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나라와 일본 양국은 조선에서 4개월 내에 공동으로 군대 빼라, 철병하고 군대를 파견할 때는 상대국 나라에게 사전에 통보한다라는 조약을 맺어요. 왜 그러면은 같이 동시에 철수를 했냐? 이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로 들어온다는 막 소문이 무성하니까 이게 청일 양국은 괜히 자기네 군대 놔뒀다가 다른 나라 군대도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할까봐 알아서 얼른 공동 철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텐진 조약에는 서로 군대를 빼는 대신에 만약에 한 나라라도 다시 군대 가지고 들어올 때는 상대국에게 알려줘라. 이게 바로 텐진 조약이고요. 한성 조약은 한국,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여기에서는 국서로 일본에 사죄를 해요. 제문포 조약 때도 박영효가 가서 사과했잖아요. 이 한성 조약 때도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가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냥 사과만 하면 괜찮은데 배상금, 돈까지 물어요. 그래서 배상금과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과 한성 조약이 있죠. 갑신정변에는. 그래서 텐진을 천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텐을 천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천한 갑신정변. 그래서 갑신정변은 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순 엘리트잖아요. 안동 김씨, 김옥균, 영의정의 아들 홍영식 이런 식으로 순 고위층의 엘리트 애들이 천한 사람,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끌어들이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갑신정변은 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천한에서 천진조약과 한성조약이 갑신정변 때 체결된 조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신정변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고위층 자제들의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그랬죠.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모군란 때도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요. 갑신정변 때도 일본 공사관이 불타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 저놈도 양놈이랑 똑같아 이런 외양일체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터지면 일본 공사관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 불타고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 주고요. 갑신정변 때도 일본 공사관 불타고 한성 조약 체결하고 배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을 했죠. 그래서 이모군란 끝나고는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 조선에 주둔하고 청나라 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을 했어요.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는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했다. 이게 좀 차이점인 거죠. 이 갑신정변 14개 조항을 이제 제로님이라고 저의 그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아주 알진앙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문자인데 한번 알려주셔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되게 쉬워요. 청순한 그네가 문재인을 예전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부터 문재인을 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청순한 그네가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을 불호해서 좋아하지 않아서 내규를 입헌했다. 그래서 문재인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내규를 입헌했다. 그래서 청순한 그네가 문재인을 불호해서 내규를 입헌했다. 청에서 청 조공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순에서 순사, 환에서 한은 환곡제 생각하셔서 환곡제 폐지, 그리고 근해에서 근위대 설치하고 사용을 일령으로 했죠. 그리고 해에서 해상공국 혁파, 그리고 문에서 문벌타파, 그리고 재에서 재정 확보. 이거를 문재인을 문지인으로 해서 지조법 개혁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청순한 근해 문재인인데 그냥 문지인에서 지가 지조법 개혁, 인이 인민평등, 그리고 불호에서 부가 불필요한 관청 없애라, 그리고 호에서 호조로 재정 일원화 했고요. 내규를 입헌했다. 내에서 내시부 규장각 날렸죠. 혁파했죠.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실시를 했죠. 그러면서 대신들이 의정소에서 의결을 통해서 법을 정하는 입헌군주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원군 황국, 그래서 흥선대원군 컴백해서 내규를 입헌했다, 입흥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를 볼게요. 정부는 친러 경향을 나타내게 돼요. 이 갑신정변으로 청의 내정 간섭이 더 강화되죠. 그러니까 조선은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교섭을 추진해요. 그러면서 갑신정변이 있었던 84년에 조선과 러시아 간에 수호 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이 조로 밀약설에 격분한 청나라는 이 대원군을 송환해서 고종 대신에 대원군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대원군은 러시아를 무서워했죠. 근데 이제 민비, 고종은 청나라 너무 힘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청나라가 빡 돌아서 대원군을 다시 조선으로 보내서 권력을 대원군에게 맡기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문도 사건이 있어요. 영국의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서 84년에 조로 밀약설에 따라서 러시아가 남하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쪽 아시아에서도 또 남하를 시도하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항을 무단으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하게 막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막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오죠. 영국은 거문도 점령하면서 러시아에 맞서려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니까 부들러가 중립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 즈음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격화되니까 중립화론, 중립론이 대두가 됩니다. 이모군란 때도 일본이 조선의 중립화론을 제기를 했었죠. 부들러 중립국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부들러 왈, 강대국 사이에서 부들러니까 부들부들 떨지 말고 차라리 중립국 선언해라. 부들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강대국 사이에서 부들부들 떨지 말고 중립국 선언해라. 그럼 부들러를 보면 부들부들 떨지 말고 중립국 해서 중립국 선언 부들러 이렇게 외우시고, 6.1주는 6.1중 이렇게 외워서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흐름을 보면 갑신정변 일어나서 청이 진압을 하면서 청의 간섭이 심화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러시아와 밀약, 조선과 러시아 간의 수호조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 영국은 이에 맞서기 위해서 거문도항을 점령을 해요. 이렇게 강대국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조선에서는 중립화론이 대두가 되더라. 그리고 참고로 조선은 러일전쟁 1904년에 있었죠. 이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이 직전에도 고종은 조선의 중립국안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중립국안이 나올 때는 항상 러시아가 있더라. 85년, 84년에 러시아 남하, 거문도항 점령, 이 즈음에도 러시아 남하가 계기가 돼서 중립화론이 대두가 됐고, 1904년 러일전쟁 때도 결국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즈음에 조선의 중립국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러시아 남하 견제와 관련 있는 사건 볼게요. 나선 정벌이 있었죠. 조선 효종 때. 효종이 청나라 치려고 군대를 막 육성을 했는데 청나라가 우리나라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정벌하는 나선 정벌이 있게 되죠. 이것도 러시아를 정벌을 했으니까 러시아랑 관련이 있고요. 병인박해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막상 그럴 힘이 없는 거죠. 프랑스 선교사가. 그러니까 러시아 남하를 못 막았어. 그러니까 이거 실패한 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병인박해를 일으키게 되더라. 그리고 원산개항, 강화도 조약 3개 항구가 인천, 원산,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산을 개항하게 된 게, 원산이 러시아가 남하를 하면은 그 길목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원산을 개항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보고자 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조선 책략에는 뭐가 있어요? 러시아 막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수교해라.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러시아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청이 대원군을 송환한 이유, 갑신정변 이후에 민씨정권이 러시아랑 직접 수교를 하니까 청은 갑신정변 때 데려왔던 대원군을 다시 조선으로 송환을 합니다. 그리고 거문도 사건도 뭐예요?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영국이 거문도항 점령한 거죠. 그리고 1차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맺게 된 것도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좀 러시아에 맞서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